잘했습니다. 이 시는 뭔가 되게 쓸쓸하고 애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녀가 너무 아프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슬픈 시였어. 이 시도 내용상으로 세 개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파트가 어디까지냐? 내가 그녀랑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여기 그녀가 운다까지가 A 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부터가 B 파트인데 자 A까지 한번 읽고 내용 정리해보자.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중심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시적 대상이자 중심 대상이다. 이 작품은 작가인 문태준이 친척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래. 그 당시 친척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대. 작가의 친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암투병 중인 친척이 그녀야. 어쨌든 암 환자라고 생각하면 돼.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되게 구체적으로 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왜 구체적이냐면 지역이나 공간적 배경, 시적 상황 같은 것들을 되게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경, 시적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일어난 일 같은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해 줄 수가 있겠죠? 6인실 302호래. 근데 여기서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 자, 미니야. 공간적 배경은 김천의료실 6인실 302호거든? 근데 너 6인실 가고 싶어? 암 환자면은 되게 막 울기도 하고, 아파요. 이런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보여주기 싫은 나의 아픈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잖아, 세상에. 근데 6인실에 있는 거, 난 싫겠지? 근데 6인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 B 부분에서 가난했던 그녀의 삶이랑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 6인실부터가 가난함의 그런 표현, 가난한 형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실이 아니라 6인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근데 302호라고 안 하고 6인실이라고 언급한 거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김천의료원의 6인실의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자, 가재미처럼. 규리야, 이거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야? 맞아요. 직유법입니다. 자, 이 시에서 직유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이 많아가지고 미리 한번 다 찾아보자면 가재미처럼에도 있고요. 또 찾아봐봐, 너네가. B에서. 맞아요. 파랑 같은 날들. 이것도 직유법이고. 또 있어, 또. 나뭇가지처럼, 형아펜이랑 밑줄 쳐주세요. 나뭇가지처럼,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또 있어. 맞아, 마지막.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기까지 밑줄 칩시다. 이 시에서는 직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출제 요소야.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직유법이다. 자, 근데 왜 가재미라고 비유를 했냐? 이 가재미의 외적인 속성이 눈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 처음에 태어났을 땐 안 그랬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뭔가 성체가 되면서 점점 더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재미죠? 계속 누워만 있는 그녀의 삶을 가재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미는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고기는 아니잖아. 항상 누워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항상 상상하죠? 그래서 이 가재미는 항상 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의 정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자,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의 의미는 뭐냐면 병으로 인해서 늘 누워만 있는
그녀의 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거를 가재미에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서. 그러면 그녀와 가재미의 내면적인 유사성에 주목한 거야? 아니면 외면적인 유사성에 주목한 거야? 그치? 외면적인 유사성에 주목한 거죠? 왜냐면 요 바닥에 바싹 엎드린 이게 되게 비슷한 거잖아. 외향적인 유사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또 그 우리 오랑캐꽃이라는 작품도 배웠잖아. 오랑캐꽃이랑 비슷하지 않아? 두 대상의 외향적인 유사성에 바탕해서 그 시상을 전개하는 거. 오랑캐꽃에서도 오랑캐꽃이 외모적으로 오랑캐 뒤 여기 변발을 닮아서 오랑캐꽃이었잖아. 똑같죠? 비슷하죠? 자,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자, 옆에 누워서 그녀랑 대화를 나누려고 해. 나의 태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정으로 대상을 연민하고 위로해주고 싶어. 그리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워있어. 나는 일어나서 말할게. 이렇게 하면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내가 그녀 옆에 가재미처럼 누워서 또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가재미는 누구일까? 화자야, 그녀야? 화자예요. 두 번째 가재미는 누구냐? 그녀입니다. 내가 그녀랑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서러움의 눈물이겠죠?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서러움의 눈물이야.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자, 여기서 울컥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 자, 나경이가 말해보자. 이 울컥은 어떤 표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울컥. 맞아요. 음성 상징어 중에 의태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되게 생동감 넘치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고 그녀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시제도 살펴봤을 때 쏟아낸다 라고 표현을 했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통해서도 지금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병 때문에 계속 누워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야위어 버린 그녀가 운다. 병으로 인해서 점점 더 초라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초라한 신세가 된 그녀. 자, 여기까지가 A 파트인데 A 파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외적인 상황이 나왔죠? 그녀의 외적인 상황, A의 시적 상황 정리해 보자. A에서는 가재미처럼 나와 그녀가 서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그녀의 곁에 내가 누움. 자, 그리고 B로 넘어갈게. B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넘어갑니다. 과거로 회상할 거야.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대. 상상하고 있대. 과거의 나날이야. 막 여기부터가 B 파트인데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린다. 아, 이거 13같이 보이네. B.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파랑 같은 날? 되게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런 무지갯빛의 나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그녀가 가재미로 눕기 전에 막 물고기로 헤엄치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되게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과거의 순간인가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슬퍼. 그녀의 오솔길, 그 길에 돌아다니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가늘은 국수를 삶던 시간이며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 가게를 떠올린다. 되게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이에요. 자, 여기서 파랑이라는 게 그 색깔 파랑이 아니라 무슨 파랑이냐면 파도예요. 파도의 물결이야. 여기서 파랑이라는 거는 뭐냐? 바다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파도를 의미합니다. 파도 같은 과거의 나날을 보고 있다. 지구법이죠? 왜 과거를 파랑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험난했기 때문에 그녀의 험난했던 과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물속 삶, 과거의 삶이죠? 과거의 동적인 아프기 전의 모습이죠? 모습을 화자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기 전에 움직이던 그런 모습을 회상하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 드러나냐면 현재는 그녀가 가자미로 누워있지만 그녀는 옛날에는 좌우를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살았어. 그 말은 여기 가재미가 된 그녀의 과거랑 현재랑 가재미가 되기 전에 그녀의 과거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긍정과 부정으로 대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되게 정적이야. 왜냐하면 병자, 아프니까. 아픈 환자의 정적인 모습과 열심히 헤엄치고 살던 동적인 이런 모습을 아프기 전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표현이랑 동적인 표현이 서로 대비가 돼. 누워있다라고 하는 정적인 표현, 가자미라고 하는 정적인 표현이랑 좌우를 흔들며 파도 치는 물결 속에 살던 삶이랑 서로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날이 좋았다라는 뜻은 아니야. 고단했던 그 삶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녀가 걷던 오솔길,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자, 이거 무슨 적심상이야? 그렇지, 청각적 심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녀가 이제 살아오던 평범한 일상, 이렇게 눕기 전에 보던 평범한 풍경과 일상, 그리고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 국수를 삶아 먹다. 이게 뭐의 대명사냐면 가난한 처지의 대명사야. 국수. 스테이크를 썰던 하면 되게 의미가 달라지잖아. 국수를 썰던 이건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흑담, 담조차 없었던 그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누대의 가게는 무슨 말이냐면 대대손손, 그러니까 누적된 대대손손 이 집안이 흑담조차 없었다.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대대손손 가난했음. 대대손손 가난했던 그녀의 집안을 떠올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점점 더 아파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과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줍시다. 여기까지가 B고요. 그 다음부터가 C입니다. 아우, 이거 떨어뜨렸네. 이거가 방금 꺼낸 건데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 아이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이건 뭐냐면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점점 쇠약해지는
그녀의 모습이다. 점점 더 변해가는 그녀의 겨울 모습을 떠올린다. 세약해지는 모습을 나뭇가지라고 지규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나뭇가지처럼 지규법이야. 병약하고 쇠약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B 파트였는데 B 파트를 정리해보면 B에서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그녀의 지난 삶을 떠올리고 있다. 자, 마지막 C파트 보겠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여기부터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되게 슬프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 마치 느릅나무 껍질처럼 지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공간학적 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왜 공간학적 심상인 것 같은지 한번 무엇에 무엇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무엇하인 것 같아? 맞아. 청각에 자 거칠어진다. 껍질처럼 무스타? 무슨 화? 촉각하죠? 그녀의 숨소리가 청각적으로 들리는데 점점 거친 까끌까끌한 그런 촉각적인 대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 청각의 촉각화가 드러난다.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고 있죠. 지금 현재 병세의 악화. 나는 이제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 즉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인데 오타가 났네.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캄캄이에요. 오타입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 근데 그게 밝은 쪽으로 빛을 보는 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이제 빛을 볼 수 없는 쪽으로 쏠려버렸대. 그 말은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절반 정도 죽었어. 그래서 이제 한쪽 눈부터 이제 점점 이제 죽음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어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아까 A파트에서도 나란히 눕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란히 눕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대상에 대한 연민. 연민은 대상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공감의 태도. 그리고 많이 힘들지 하고 교감해 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나도 같이 가자미가 돼서 옆에 눕는데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그녀가 이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마른 건조한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하면서 그냥 그녀의 숨을 느끼고 있어. 옆에 누우니까 그녀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마치 나도 같이 가자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둘의 교감이 느껴지죠? 여기까지가 C 파트였습니다. C에서는 이제 화자가 그녀와 교감하고 있다. 죽음에 임박한 그녀와 내가 교감함.
이 시에 중요한 출제 요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출제 요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시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잖아. 비유적인 의미, 비유법의 의미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자미처럼 가자미에 빗대서 표현한 이유는 뭐냐? 찾아볼까? 가자미, 가재미. 병든 그녀의 모습이죠. 병들어 누운 모습을 이렇게 가재미라고 비유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뭐 나뭇가지처럼 이런 것도 있고 파랑 같은 날들도 있죠. 파랑 같은 날들. 나뭇가지. 그리고 마지막 뭐였니? 아, 껍질. 느릅나무 껍질. 각각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인지 생각을 해보면 파랑 같은 날들이라는 거는 파도 치는, 물결 치는 그런 모습이니까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고단했던 과거의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나뭇가지라고 하는 거는 점점 말라가고 야위어가는 그녀의 병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도 똑같습니다. 나뭇가지랑 느릅나무 껍질 둘 다 병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여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됐고, 그럼 두 번째, 이 시에 나온 화자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화자의 행동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이 화자의 행동 한 가지와 그 행동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서술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화자는 어떤 행동을 했죠? 곁에 누웠죠? 화자의 행동의 그 의미까지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냐? 세 가지 다 외우자. 연민, 공감, 교감. 연공교, 연민, 공감, 교감. 연민, 공감, 교감의 의미다. 뭐 희망 뭐 이런 거 아니야. 연공교야. 연민, 공감, 교감. 위로해주려는, 위로도 있죠. 위로도 써볼까? 위로도 맞아. 위로해주려는 의미이다. 비유법이랑 화자의 행동 이 정도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시는 자유롭게 쓴 자유시 그리고 개인의 정서를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인 성격. 왜 사실적이냐? 김천 의료실 206호였나? 6인실 이런 것들 쓰였어. 사실적이고 서술적이다. 이거는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어서 서술적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되게 간결하게 여백의 미를 살리고 이런 글은 아니잖아. 서술적이야. 주제는 죽음을 앞둔 한 존재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한 성찰이다. 자기 삶을 성찰한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을 성찰한 거야. 특정 어구나 시어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상화했다. 리듬감도 형상화한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마지막 출제 요소 운율감입니다. 자, 운율을 형성한 요소를 우리가 다 형광펜을 칠해볼게. 형광펜 칠해볼게요. 형광펜. 그녀가 누워있다. 그녀가 누워있다. 자, 이거 동일한 식구의 반복이지? 만약에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라고 하면 맞아? 아니지. 저번 주에 정리했죠? 동일한 시행 아니고 동일한 식구의 반복은 맞아. 동일한 문장의 반복 아니야.
동일한 이 19의 한목이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눕는다. 세 번째 줄에 여기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형광펜 칠해보세요. 눕는다가 또 한 번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눕는다. 눕는다 두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떠올린다도 두 번 나와. 떠올린다. 떠올린다. 떠올린다도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한 것을 안다. 뭐뭐한 것을 안다도 두 번 나와.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형광펜칠한 구절들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광펜 칠했어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 특징. 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 무슨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다 얘기해보자. 가재미처럼이라고 하는 정적, 동적 이미지는 다 시각적인 이미지고 시각적 이미지도 있어. 그 다음 또 뭐도 나왔어? 그치? 뻐꾸기 소리 청각적 이미지로 나왔어. 그냥 그 다음에 공간각적 심상도 나왔죠? 공간각적 심상.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이렇게 해서 시각, 청각, 공간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형 어미 이를 사용해서 생동감 넘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재미는 방언을 활용을 한 거야. 가재미의 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밑줄도 선생님 쳐놨죠? 형광펜 칠해주세요. 가재미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그녀에 대한 화자의 위로, 연민, 교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만 보면 되고 퀴즈를 풀어보자. 내가 퀴즈 풀 시간에 잠깐 줄게. 풀어보세요.